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설기계 산업에 대해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질주하던 한국 건설기계 수출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시장 불황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건설기계 업계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러우 전쟁 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건설기계 섹터에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건설기계 섹터에 부진했던 모습부터 살펴보시죠. 한국 건설기계 수출국 1위, 팬데믹 전까지는 중국이었지만 중국이 부동산 침체에 빠지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북미와 유럽이 주 수출지가 됐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내 건설기계 수출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국내외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기계 수출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북미는 전년 대비 31%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전체 수출의 22.8%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 역시 같은 기간 42%나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직접적인 수출 대수로 살펴보면 24년 건설기계 수출량은 5만 6천 대로 전년비 37%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굴착기와 지게차는 각각 50% 그리고 29% 급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더해져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며 북미향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또 두산밥켓 같은 국내 주요한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와 중동, 또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신흥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동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시장에서 건설기계 섹터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바로 러우 전쟁이죠. 주말 사이 푸틴이 처음으로 직접 회담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면서 러우 전쟁에 대한 휴전 기대가 본격화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건설기계 섹터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우려를 러우 전쟁이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미국 관세가 건설기계 산업에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일 것 같은데요. 미국 관세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건설기계 시장은 그 세계 최대 시장이고 네. 우리 건설기계 기업들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에 네. 투자에 대한 호재를 기대했었는데요. 예상치 않은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는 우리 건설기계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건설기계 기업들은 미국 내에 현지 판매 법인을 운영하면서 재고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딜러들이 재고도 보유하고 있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아직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생산보다는 유럽,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는 물량 업체들이 많아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 기업만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네. 정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동향을 주의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관세 악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건설기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건설기계 업계가 관세보다는 미국 금리가 더 큰 변수가 업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과거 이제 저금리 환경 당시에 업황은 어땠습니까?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업계의 영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에서 보면 금리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요. 네. 이럴 경우에 우리의 전방 산업인 건설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기의 수요를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건설기의 수요자들이 리스사나 금융사가 대부분이어서 리스사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할 경우에 조달 비용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건설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패턴을 유지했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0% 수준을 유지했던 2021년도에는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44.5%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2022년과 2023년에는 2021년 11월에 발효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고용법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네. 건설기의 수요를 견인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42.6%,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16.2% 증가를 하면서 3년 연속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됐던 2024년도에는 우리 업계가 미국의 수출이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금리가 우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건설기계 산업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탑10의 매출까지 좀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건설기계가 국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 건설기계 산업은 글로벌 탑10이 아니고요. 네. 글로벌 지금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우리 건설기계 산업은 보통 과거 예를 보면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1년을 가지고 뭐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한 사이클 정도 되는 5년 주기의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5년간은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 건설기계 산업은 전체 우리 수출액의 2020년도 0.96%를 차지했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 초반대를 유지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주적 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0.76%로 위축됐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건설기계 산업이 우리 국가 수출에서 한 1%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건설기계 산업은 국내 생산의 80% 가까이를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고요. 네. 더욱이 로컬 밸류 체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에도 크게 기여하는 주력 수출 효자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탑 6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건설업계에 경쟁하고 있는 주요국은 어디이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건설계 산업의 경쟁 구도의 특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건설계 선도 기업인 그 캐터필라, 고마츠, 존디어 등과 우리 건설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산업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요. 네. 최근 2000년대 말부터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정책과 중국의 강력한 내수 기반으로 네. 중국 브랜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유럽 브랜드 기업들을 밀어내고 글로벌 탑3에 진입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글로벌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일본, 스웨덴, 독일이 3위에서 5위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 건설기계 산업은 글로벌 6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글로벌 전체 매출액은 2,434억 불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조선 산업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탑 5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미국 기업들이 6개 기업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의 28.6%를 점유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은 14개 업체가 랭크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7개 업체가 18.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은 3개 업체가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HD 현대인프라코와 네. LCD 현대건설기의 두산 바켓이 50위권 안에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야 건설기계 업황도 좋아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조금 부진한 흐름이고 주요 매출 창구였던 유럽, 북미와 유럽 시장의 매출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 투자가 축소되게 되면 저희 전방 산업인 건설 산업이 위축이 되고요. 네. 수요 산업인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 산업인 리스 산업도 위축되면서 우리 건설기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고금리가 지속됐던 2024년의 경우에 우리 건설기계 산업은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미국이나 유럽이 이 경우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유럽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42.6%가 감소했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31.4%나 감소를 했습니다. 2025년 1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한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네. 그 감소폭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네. 우리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흥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신흥국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기계는 지금 신흥국 시장의 진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신흥국을 동남아시아권, 네. 중동 및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권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는 도로 건설과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중대형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지역에 현지 딜러망을 구축하고 부품 공급망을 현지화함으로 인해서 시장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고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대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가스 및 물류, 항만의 비석유 경제로 비석유 경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건설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광산 개발과 댐 건설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 장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중남미 지역을 보시면은 브라질의 현지 생산 법인을 설립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맞춤형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멕시코에는 현지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설립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거기에 리튬 염호 강산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네. 있는데요. 우리 장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 시장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건설기계는 이제 저희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재건주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업계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건 뭐 추산일 텐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2월,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네. 우크라이나 종전 후 10년간 복구 및 재건 비용으로 5,240억 달러, 700조 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도로나 항만, 교량 등의 토목 인프라 쪽의 투자라고 또 생각하는데 특히 교량 및 물류,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에 대한 것이 시급하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복구 및 재건 비용의 50%인 350조 원을 토목 및 인프라 비용이라고 감안해 본다면 이 중에 20%가 장비비로 추산되는데요. 이럴 경우 전후 복구 10년간 장비비가 70조, 연간 7조 원의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되는 셈이고요. 저희 기업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이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수적으로 20% 정도 본다면 전후 복구 10년간 14조 원, 연간 1조 4조 원의 우리 장비 수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규모의 전후 복구 및 재건 비용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이의 2배인 10년간 28조, 연간 2조 8천억의 수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지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지화 전략이 제일 중요하게 될 텐데 업계는 지금 현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기업체들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수출 향상과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를 첫 번째로 들어보면 중국 연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거대 중국 시장 공략에 전초 기지로 삼고 있고요. 인도 푸네 지역에도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의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요. 체코, 미국, 중국에도 지게차 및 소형 장비 생산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관련돼서는 중동 지역 등 고원 지방에는 에어컨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네. 남미 산악 지역에서는 산악 지형형 소형 기동성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고객 충성도와 판매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네트워크도 강화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콜롬비아, 튀르키예에 정비 및 물류 창고를 운영하면서 AS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는 또 탄소 배출 저감 노력들도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 장비 수요가 아마 늘어나고 있을 텐데 국내 업체들은 친환경 장비 개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진 유럽 시장이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 무공해 건설계 사용 등 무공해 건설 현장 실현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글로벌 기업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들이 추구됨에 따라서 네. 우리 건설기계 업계도 친환경 장비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 및 수소 기반의 건설기계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전기 건설기계인 경우 배터리식 지게차 및 미니 굴착기가 시판이 되고 있고요. 중대형 배터리식 건설기계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수소 지게차가 출시되었고 수소 엔진 기반의 건설기계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산업에 또 AI와 같은 첨단 산업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건설기계 역시 자율주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현 시점의 자율주행 개발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건설기계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고마츠는 3D 모델링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서 네. 스마트 건설 플랫폼을 개발해서 자율 건설 현장을 구현하였고요.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우주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HD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개발해서 2019년도에 이 회사는 컨셉 X죠. 컨셉 네. X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굴착기, 불도저, 힐로드 등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2019년도 시연했고요. 업그레이드 모델인 컨셉 X2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바우마 뮌헨에서는 세계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인 자율 작업 상용화 모델인 니얼렉스도 시연하면서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대학들과 협업해서 스마트 건설 플랫폼인 사이트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정보통신 기술과 AI가 결합돼서 자율 작업 건설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결국 뭐 이제 건설기계 산업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건설기계 R&D 현황 그리고 뭐 협회 지원 계획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국내 건설기계 R&D는 친환경화, 네. 스마트화, 플립 매니지먼트 세 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R&D를 기획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AI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서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산업 전략적인 전환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현 시점에서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건설기계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기관 산업으로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K건설기계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건설기계 위상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글로벌 탑티어 업체 7개 이상을 네. 육성하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R&D 지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K건설기계 브랜드 강화, 그다음에 인재 양성 시스템을 또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건설기계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강성인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